안녕하세요. 계량경제학 강의의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왜 기부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량경제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기부를 할까요? 보통은 따뜻한 마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대로 된 답을 찾으려면요. 딱 1년치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건 뭐랄까? 영화 전체를 안 보고 스틸컷 한 장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려는 거랑 똑같거든요. 더 넓은 시야, 그러니까 더 큰 통계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통합 OLS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 해에 걸친 데이터를 그냥 하나로 쭉 쌓아서 아주 거대한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거죠.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우리의 첫 번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실제 자선 기부 사례 연구에 한번 뛰어들어 보죠. 도대체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모델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분석의 핵심이 되는 방정식입니다.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저기 C라고 보이는 자선 기부액이 나이나 소득 같은 다른 변수들이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든 좀 있어 보이는 질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다른 항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뭘 테스트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이, 소득, 부양가족 수, 그리고 저기 기부의 가격이라는 거 보이시죠? 저건 세금 혜택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실제로 기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지 그걸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 통합 OLS 모델에 넣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과연 숫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 결과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기 인컴, 그러니까 소득 변수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소득 변수 옆에 있는 개수를 보시면 1.035, 거의 1.04 정도 되는 숫자가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 소득이 1달러 늘어날 때마다 자선단체에는 약 1.04달러를 더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번 것보다 더 많이 기부한다고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죠? 굉장히 강한 연관성처럼 보이네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이게 그냥 우연 아니야? 라는 의심,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p-value, 우리말로는 유의 확률이라는 걸 봐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결과가 순전히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소득 변수의 p-value를 보세요. 0.0000 사실상 그냥 0이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해주냐? 이 관계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한테 뭔가 진짜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면 결과가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통합 OLS 방법에는 사실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이 모든 분석이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아주 큰 가정 하나 위에서 이루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통합 OLS의 가장 큰 가정은 뭐냐면요. 데이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더 이타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우리가 데이터로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모델이 사람들의 고유한 개성을 무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우리 계량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관철되지 않는 이질성이라고 부르고요. 수식에서는 보통 UI라는 항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통합 OLS는 사람마다 다른 이 고유한 특성, 즉 UI를 아예 없는 셈치고 분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효과를 무시해버리면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득이 높아서 기부를 많이 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원래부터 관대한 사람, 즉 UI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UI를 모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고정효과 모형 같은 더 정교한 분석 방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이야기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합 OLS는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분석하는 아주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 둘째,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통계적으로 더 강력한 분석이 가능해서 변수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방법의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사람마다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 고유한 특성들을 전부 무시해버린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기부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우리의 분석 결과는 과연 얼마나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